오늘 이렇게 소중한 박대호 줌아카데미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찍으시는 거죠, 대표님? 예. 네네. 그러면 뭐, 하트?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자, 네네. 하나, 둘, 셋. 예, 끝나고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렸는데요. 네, 사파. JPG로 하면 저런 투명 배경이 안 되니까 GIF로 이렇게 PNG나 GIF로 만드시면 저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자, 오늘 주제는 팔리는 책을 쓰는 9가지 비법입니다. 저는 필명 레오짱입니다. 본명은 장치혁인데 장씨니까 이왕이면 장을 좀 세게 발음해서 짱이라고 한 거고, 레오는 저기 사자자리, 태생이 사자자리라서 레오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저 필명으로 책을 15권을 썼는데 다 잘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 필명은 계속 가져가야겠다. 사람들에게 먹히는 필명이구나 해가지고 계속 레오짱이라는 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박대호 대표님께서 멋지게 인트로듀싱 해주셨지만 레오이고요. 13권 책을 썼고 2권 책의 신간은 8월 중이나 말에 지금 출시 예정입니다. 책쓰기 책입니다. 책쓰기의 노하우를 아주 디테일하게 쓴 책이 8월 말에 2권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2권 책은 번역을 했고요. 위즈 더 마우스라는 유명한 출판사죠. 미생 뭐 이런 만화책 시리즈도 냈고 여러 가지 유명한 책으로 국내 탑3 안에 들어가죠. 거기 편집장을 한 5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위즈 더 마우스에서 이제 보통 편집장 하면 마케팅 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마케팅을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사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저 마케팅도 좀 배우게 해주세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방법이 왜 없겠어? 만들면 있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저를 갑자기 마케팅 팀장 저는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배우는 영역이니까 본부장 이런 건 아무나 못 맡기는데 갑자기 본부장을 턱 하고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밑으로 다 귀속이 돼버린 거야, 애들이. 영업팀, 뭐 홍보팀, 광고팀, 그다음에 무슨 뭐 마케팅팀, 온라인팀. 저희 밑으로 한 30명이 밑에 다 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마케팅 초짜예요, 사장님. 그랬더니 아니, 그 하는 사람은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뭐 그 디테일한 테크닉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테크닉은 한 3개월이면 배운다. 뭐 이렇게 펩톡 격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과분한 그 경험도 했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북스라고 여러분 아이 키우시는 분은 잘 아시는 마법천자문 책도 내고, 예. 우리 박대호 대표님 아직 아이가 없으시지만 앞으로 이제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태어나면 마법천자문은 졸음의 대상 1번이죠. 늘 이렇게 조르죠. 이번에 33권 나오는 50 몇 권 나왔는데 왜 안 사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 책을 내는 출판사이고 21세기 북스도 뭐 넘버 1, 2, 3 왔다 갔다 하는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20년 된 출판사예요. 12살에 부자가 되는 키라,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최인철 교수님 책을 다 저기서 내죠. 최인철 뭐 옛날에 뭡니까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또 굿라이프 뭐 이런 것들 다 20, 또 김정훈 교수님, 또 저 우리 유튜버 120만 유명한 그 누굽니까 누구죠? 그 여자분 김미경. 예, 김미경 TV, 김미경 원장님도 21세기 북스에서 주로 내죠. 하여튼 거기에 예, 김세레나라고 할 뻔했네. 김미경 원장님입니다. 예. 자, 21세기 북스 기획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사회생활의 처음 시작은 제가 YBM 시사영어사에서 했어요. YBM 시사영어사는 여러분 아시는 토익 시험 주관사죠. 굉장히 큰 조직이고 매 달마다 토익을 시험을 치는 그래서 대학생들이 아주 애증의 대상이잖아요. 거기에 영어책, 영어 교재를 많이 내주는
이제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한 27년 정도의 출판 경력이 있고 대부분 저는 다 메이저 출판사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출판사에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큰 출판사와 중앙 메인스트림의 그 어떤 생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판사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 마이북하우스는 이제 자기 브랜딩 쪽으로 좀 도와드리는 출판 브랜드고 클라우드9은 경제 경영서 위주로 120종 정도를 냈습니다. 중앙일보에 칼럼 썼고요. 동아일보에도 썼습니다. 중앙대학교에는 동영상 강좌로 필수 코스로 20강 정도를 책 관련해서 찍었습니다. 영상을. 대진대학교에서는 자주 불러주시고요. 건국대학교에서도 학부생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10월에 이번에 불러주셔가지고 거기서 책 쓰기 관련해서 컨텐츠 크리에이팅 과정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두둥. 네. 이게 돌아가니까 좋네. 제가 그린 그림을 여러 번 써먹고 있어요, 지금. 이거 레오, 이거 제가 아이패드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아이패드로 그려가지고 그걸 PNG로 딴 거거든요. 그랬더니 저렇게 막 혼자 돌아가고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좋네. 이렇게. 예. 자, 책을 쓰면 뭐가 좋나요? 간단하게 4가지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책을 왜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계셔서 이 부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가장 농밀한 자기개발 시간이다. 책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기개발이에요. 책을 쓰면서 배우거든요, 사실은.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책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한자 성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칠 교, 배울 학. 서로 배우고 가르치다 보면 서로 성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저런 모임, 아예 저걸 모임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요즘 그룹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지방방송에 열심인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에.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강사가 직업이신 분도 많으신데 강의 많이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지식이 남에게 전달하다 보면 잘 정리가 돼요. 그래서 티칭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은 강사 자신이다. 그걸 저는 언제 알았냐면 제가 영어 강사, 아까 YBM 시사영어사 말씀드렸는데 저 첫 사회생활이 영어 강사였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무슨 삼성전자 이런 데 가서 부장님들한테 토익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토익 성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그런데 출강을 하게 됐어요. 대학도 막 졸업하자마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완전 국내파인데 막 해외에서 막 주재원도 많이 하신 부장님들을 제가 영어를 가르치게 된 거야. 한 3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영어 지식이 엄청 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된 걸 저는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았고 그걸 나중에 책으로 썼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나비효과 영문법이라는 저의 첫 책 YBM 시사영어사에서 냈는데 베스트셀러 1등 했어요. 첫 책인데. 그게 왜 1등 했냐면 저의 영어 강사 시절에 가르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정리가 잘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아주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장 크게 배우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장 많이 느꼈어요. 근데 사실은 책 쓰기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자기가 남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나의 지식을 정리해서. 오죽 잘 정리를 해야 깔끔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한 공부가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집중해서 쓰면 보통 한두 달 만에 초고를 다 쓰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만에 다 쓰는데 매일 2.5페이지 A4 기준입니다. A4 2.5페이지씩을 30일 동안 쓰면 75페이지를 쓸 수 있어요. 한 달 내에. 그러면 보통 이제 책으로 실제로 만들어질 때는 3배수로 잡거든요. 그러면 8324, 240쪽짜리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초몰입하는 한두 달 동안의 그 기간이 엄청난 자기개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공부가 되죠. 특히 과거에 자기가 공부했던 것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데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새로운 주제, 내가 인공지능에 관심 있어. 아니면 인문학에 관심 있어. 그래서 이걸 내가 전문가는 아니고 전공도 한 적 없어. 그렇지만 공부를 하면서 쓸 거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도 아시는 한근태 박사라는 분이에요. 한근태 저자. 저랑도 아주 친한데 이분은 항상 저랑도 점심 먹을 때 낮술을 자주 하시는데 소주를 항상 이렇게 옆에다 끼고 우리 장 대표님 조금 전에 그 말 좋았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메모를 하세요.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수첩을 갖고 다니셔. 예. 밥 먹을 때도. 그리고 항상 옆에 놓으셔.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도 그거 좋은데 그 사람 누구라고 이름이? 그러면서 여기다 적어.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냐, 한 달 뒤에. 그분이 항상 저희에게 이제 출판사에 내달라고 원고를 주시잖아요. 그 원고에 제가 한 말이 들어가 있어. 사례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몸이 먼저다라는 저 책인데 저 책을 쓰실 때 본인이 뭐 헬스 트레이너 아니잖아요. 근데도 저 몸책을 쓰셨어요. 어떻게 몸을 운동을 하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헬스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냥 그 트레이닝 받은 시간을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코치한테 일일이 물어봤대요.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근육은 자기 한계치까지 들어 올려서 근육이 찢어질 때 찢어지고 나서 보이지 않게 속으로 찢어지고 나서 밤 사이에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점점 붙으면서 그 상처가 커지면서 근육이 커지는 원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코치가 설명을 하면 하나같이 그걸 다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추가 정보를 거기다 넣고 해서 몸이 먼저다라는 저 책을 냈는데 저것도 베스트셀러 1등 했어요. 그렇다고 저분이 몸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해서 쓰신 거예요. 공부해서. 그리고 이 책도 우리 한근태 박사님이 쓰셨는데 면접의 기술. 한근태 박사님은 원래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 출신. 공학자라고. 면접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면접책을 쓰셨잖아. 공저로 하긴 했지만. 저것도 공부해서 쓰신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마이다스 IT라고 저랑도 잘 아는 회사인데 매출 700억 하는 저 회사에서 갑자기 면접 전문가로 갑자기 한근태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직원들 700명 앞에서 강의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500권을 사줬어요. 저 책을.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 면접 전문가 아니에요. 한근태 박사님 그냥 공학자야, 공학자. 그것도 무슨 고분자 섬유 무슨 공학자예요. 전공이 전혀 다르잖아. 몸 전문가 아닌데 몸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1등을 하고 면접의 기술이라는 전혀 엉뚱한 새 책을 써서 또 저것도 막 500권씩 팔아 제끼고 한순간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써도 된다. 왜냐하면 책 쓰기 자체가 가장 좋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나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는 엄두도 못 내. 이런 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책을 못 쓰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책을 왜 써야 하냐고요? 두 번째입니다. 네, 자, 내가 이 지구별에 살다가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흔적. 그죠? 근데 책보다 더 효과적인 흔적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게 가성비가 최고인 미디어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버다. 유튜브를 도전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열심히 찍어요. 편집해서 올리는데 1시간 찍는데 여러분 편집하는데 3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올려서 뭐 구독자 막 3명, 5명 이러면 기운 빠져가지고 여러분 길어봐야 한 달 하다가 다 포기해. 다 방치된다고. 그러면 그 뭐 채널은 거의 유령화 되는 거예요.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 잊어먹어. 내가 그런 채널 했던가? 라는 생각까지 하신다고. 그리고 뭐 팟캐스트는 음성으로 해서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팟캐스트도 편집 많이 해야 돼. 음성을 편집해야 되잖아. 그리고 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깔끔하게 또 음소거 처리도 하셔야 되고 뭐 앙코르 이런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고 손이 막 되게 많이 가. 그렇지만 책이라는 건 그냥 글자만 쓰면 되잖아. 글자, 텍스트만.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이나 음성은 여러분의 내밀한 생각이나 감정까지 정확히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거든. 휘발된다고 뭔가가 날아가. 그죠? 근데 책이라는 것은 깊은 생각까지 아주 고민해서 다 담을 수 있고 나의
어떤 이론 이런 것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다 담을 수 있고 그림과 도표 이런 걸로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또 책이라는 것은 앞뒤로 인쇄가 되잖아. 그리고 되게 압축적으로 360쪽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이 이 책 한 손에 딱 잡히는 그런 분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 값으로 나의 모든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미디어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거 사진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이게 어디 사진일까요? 저희 집 채팅창에 이 사진이 어디일까 알아맞혀 보세요. 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는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는 분께는 제가 쓴 책 쓰기 비법 소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도서관 장석현님 나왔고요. 와, 박수키님은 와만 하시지 말고 정답을 한번 게싱 하세요. 지하철? 지하철이라는 엉뚱깽뚱한 말씀을 주셨네요. 웃으라고. 문서고 지하철. 예. 알아맞추기 힘드신가 봐. 맞추셨습니다. 우리 장석현님. 국회 아닙니다. 국회 아닙니다. 근데 도서관은 맞는데 국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뭐예요? 그렇죠. 박수키님 맞추셨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어디 있어요? 서초구에 있죠. 서초동.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나라 돈으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저기는 지하 6층이에요. 저기까지 들어간 분은 없겠죠.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저기에 뭐가 있냐? 여러분이 ISBN이라는 책의 출생신고를 달고 책을 내잖아요. 그럼 의무적으로 국가에다가 그걸 갖다 바쳐야 돼. 대신 국가에서는 반값에 사요. 납본이라고 불러. 우리가 납본. 납본을 2권씩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 국립중앙도서관에 2권이 비치가 되는데 한 권은 거기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그렇지만 밖으로는 대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재산으로 국가의 재산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열람만 되는 거예요. 열람. 국립중앙도서관. 열람용이라서 너덜너덜해져요. 나중에. 그렇지만 나머지 한 권, 2권을 받는다고 그랬죠. 나머지 한 권은 저기 지하 6층에 깊은 서고에 타임캡슐로 들어가요. 저게 타임캡슐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엄청 쿨링 시스템 잘 가동되고 그래서 100년, 200년 지나도 깨끗하게 풍화작용 하나도 없이 유지가 돼. 그 말은 뭐예요? 100년 후에 여러분 다 이 세상에 안 계실 거잖아. 100년 후까지 지금 사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균 나이가 40세라고 지금 추정할 때 140세가 되는데 그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140세까지 의지를 불태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100년 후에 이 세상에 없다 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증손녀가 물어볼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는 그때 뭐 하신 분이었지, 엄마? 그러면 그냥 뭐 하셨던 것 같고 강의도 하셨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별로 소통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거야. 잊혀져. 그렇지만 책이 있던데 너희 할머니가 쓰신 책이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을 거야. 검색하면 다 나와. 그래서 거기서 디지털라이징 다 해주거든요. 깨끗하게 책을 스캔해줘. 그러면 100년 후에 증손녀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생각을 가지고 이런 훌륭한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구나. 다시 봤어.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다시 복구 무슨 캠페인을 할지도 몰라요. 증손녀가. 얼마나 멋진 내가 살다 간 흔적이에요. 지구별에. 그래서 꼭 책을 쓰고 나서 그냥 자비 출판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식적인 ISBN을 받아야 저기에 타임캡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타임캡슐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몰라 이런 게 있는지. 100년 후에도 여러분의 기록이 깨끗하게 보관이 되고 만약에 지구가 뭐 일이 있어서 외계인이 찾아왔어. 그러면 지구의 모든 정보는 특히 한국에 관한 정보는 여기다 있구나. 이런 걸 알겠죠. 자, 왜 책을 써야 하나? 세 번째. 예. 브랜딩의 중심축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막 뜨는 주제, 예를 들어 라이브 커머스 요즘 뜨잖아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어떤 뜨는 주제를 선점해서 첫 번째 책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요 책은 제가 코칭 해드린 분이에요. 처음에는
책에 대해서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저기 쇼호스트 19년 동안 롯데 홈쇼핑에서 하시던 분인데 책을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코칭해 드렸어요. 개인 코칭. 그랬더니 2개월 만에 원고를 다 쓰셨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무슨 쇼호스트 잘 하는 법 이런 책으로 원고를 쓰고 싶대. 그래서 아유 저기 저자님 쇼호스트 요즘 약간 한물이라는 말은 그분 앞에서는 못 썼고 하여튼 저기 쇼호스트가 대세가 아니잖아요.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죠. 이걸로 원고를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컨셉을 바꿨어요. 라이브 커머스 1인 방송 쪽으로. 그랬더니 원고를 싹 잘 바꾸고 오셨더라고. 약간의 애로사항을 거쳐서. 그런데 책을 내고 나서 베스트셀러 바로 거의 1등 했잖아요. 이것도 처음 책 쓰는데 엄청 잘 팔렸어요. 한 달 만에 8쇄, 9쇄 찍었고요.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광고비 쓰지도 않았는데 교보에서 알아서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뜨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을 것 같다 이 책. 그래서 교보에서 대신 내준 거야. 자기네 돈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뒤로 국제 컨퍼런스에 라이브 커머스 어떤 대표 연사로 불려 다니시고요. 방송 예능에도 나왔어요. 예능. JTBC 예능. 장동민 개그맨 장동민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엄청 잘 나가요. 몸값이 거의 10배쯤 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뜨는 주제를 잘 잡으면 좋다는 말씀이고 강의할 때 달라지죠. 대접이. 책이 있는 강사와 책이 없는 강사는 여러분 대접이 다른 거 아시죠? 예. 전문가 인증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했으면 책으로까지 한 권을 다 묶었을까라고 인정해줘요. 인정해줘. 그래서 눈빛이 좀 달라요. 특히 수강생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책을 저 책이 저자입니다. 그러면 오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면서 나중에 사인이나 좀 받아볼까?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그렇죠. 이분 창업자금은 23만 원. 저분 와 우리 박대호 대표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죠? 예. 우리 전지현 예, 그 배우 아니고요. 전지현 동명이인 대표님이시죠. 전지현 대표님은 GS25 남양주점 점주세요. 서울 중앙은 아니잖아. 강남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강남점 매출 1등 이런 것도 아니에요. GS25 전체 매출은 강남인가 어디선가에 할 거예요. 그렇다고 저분이 매출 1등 하시는 점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분의 특장점이 뭐예요? 책을 냈다는 거예요. 책을. 그것도 편의점 점주가 책 낼 생각 잘 못하잖아. 김밥, 삼각김밥 세느라 바빠가지고 다들. 이거 발주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삼각김밥 팩이 막 50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골치 썩이시느라고 책 낼 생각을 못하는데 이분은 그 가치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저희 출판사에서 냈어요. 내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저기 회장님. 여기 한번 채팅창에 한번 알아맞혀 주시죠. 네, 알아맞혀 주시는 분 아까 그 국립중앙도서관 맞추신 분과 함께 소책자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창스? 외국 분인가요? 허창스? 허창수. 예, 예. 허창수 GS 그룹 회장님 맞습니다. 세일즈 RT 예, 님 맞추셨습니다. GS 그룹의 실제 그 오너죠. 오너. 월급 사장 아니고 오너세요. 저분이 갑자기 저 책을 인증해 줘 버렸어. 그러면서 야 비서 뭐하냐? 500권을 사줘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500권을 사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저분이 저기서 이제 GS 한마당이라고 AT센터 양재동에서 해마다 하는 그 행사에 자기 책 부스를 조그맣게 사서 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회장님이 저렇게 인증샷을 찍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500권을 샀고 거기 나왔던 조선일보 기자가 갑자기 취재를 해버린 거야. 취재.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조선일보에. 광고비로 치면 한 1,850만 원 전면 광고 값인데 엄청 크게 편의점 대모 전지현 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과 함께 해서 책도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저분은 전지현 우리 대표님은 지금 삼성전자에 출강 나가시잖아. 서비스 교육 이런 쪽으로 전문가 인증을 받은 거예요. 편의점 점주가 삼성전자에 출강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전혀 의외죠. 그래서 그렇다고 저 창업자금 23만 원이 뭐 아주 특별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본인은 어떻게 편의점을 진열하고
어떻게 파워 진열하고 DIY로 잘 꾸며서 빼빼로를 더 많이 파는지 그런 노하우를 밝히신 거죠. 예. 참 인자하신 분이시죠. 옆에 여자분. 잘 아시는군요. 예. 인자한 분이에요. 맞아요. 저에게도 넥타이 선물도 해주신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 빨간 넥타이. 좋습니다. 빨간색 좋아하시는구나. 책도 빨간색, 넥타이도 빨간색. 좋아요. 그래서 휘발되지 않는 자기 컨텐츠 증명서이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초대할 때 되게 명분이 있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아니면 유튜브, 팟캐스트에도 부를 때 이번에 이런 책을 내셨던데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라고 하는 명분이 생겨.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멀뚱멀뚱 이분은 그냥 뭐 전문가인데 모셨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애써빌리티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라이브 커머스 성공 전략 저 책 교보문고에서 알아서 광고해 줬다는 게 이거예요. 교보문고의 첫 화면에 들어가자마자 이 책이 딱 하고 이렇게 뜬 거예요. 이거요.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첫 화면 교보북스co.kr 딱 들어가면 이 책이 이 화면이 처음 나오는 거야. 이건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일주일에 광고비로 치면 한 8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걸 공짜로 해준 거야, 그냥. 왜 해줬냐고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핫한 주제가 뜨는데 그걸로는 책이 없었거든. 그런데 1호 저자가 돼버려요. 1호. 첫 번째 책을 내버렸기 때문에 저게 갑자기 교보에서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대박이다. 저거 빨리 캡처해라. 캡처 해가지고 지금 제가 캡처해놓은 깔끔하게 캡처했죠. 저거 뭐 한 5일 만에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캡처해야 됩니다. 두고두고 가문의 영광이잖아. 그래서 이 카피 1분 만에 6억 번은 이건 좀 과장이긴 한데 교보에서 지들이 써놓은 카피예요. 우리가 써주지 않았어. 교보 애들이 그냥 걔들 자극적인 거 좋아해. 그래서 1분에 6억 하니까 사람들이 막 클릭질 하죠. 그래서 그 주에 엄청 많이 팔렸어. 라이브 커머스 성공 전략 이연숙, 서사원 뭐 이렇게. 보통은 여러분이 책이 PR이 잘 되면 여기 밑에 화제의 신간 뭐 이쯤에 들어가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다들 알아요. 근데 오늘의 책이잖아요. 오늘의 책은 진짜 오늘은 이 책만 하나 꼽아서 추천한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거든. 여기 딱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잖아. 자, 이게 선점 효과입니다, 여러분. 선점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책을 왜 써야 하냐고요? 명함인데 이건 제가 발견한 그 표현이에요. 아주 두꺼운 명함이에요. 두꺼운 명함인데 여러분이 명함 한 장만 띡 주면 기억이 안 나죠, 나중에. 그냥 뭐 이분인가 아니면 저 사람인가. 얼굴이라도 좀 명함에 박아놓지 이게 뭐야. 기억이 안 나. 얼굴하고 매치가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책을 썼습니다 하고 그냥 선물로 준다. 그러면 명함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그 NLP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NLP 공부하신 분들은 앵커링이라는 거 아시죠? 단내리기. 뇌에다가 닻을 내려버리는 거야. 근데 스토리텔링이 특히 앵커링 현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팬심을 만들어요. 저기 불타는 구두를 신어라라는 책은 안토니 구두라고 바이네르 현대백화점에 들어가는 그분인데 김홍길 대표가 쓴 책인데 제가 21세기 북스에서 만들어졌던 책이에요. 근데 저분은 책이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선물로 뿌려버린 거야. 본인이 무려 3,000권을 사신 거예요. 3,000권. 자비로. 근데 여러분이 저자가 출판사에서 책을 3,000권쯤 사면 할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저자는 30% 할인받고 이제 책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70% 가격에 사는데 저분은 3,000부를 제가 한꺼번에 살게요. 그랬더니 우리가 거의 반값에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의 뭐 10,000원짜리 책이면 5,000원에 가져간 거야. 그래서 그걸로 뭐 했냐? 주변에다가 선물을 뿌린 거야. 인사할 때마다 명함 대신 뿌린 거예요. 이분은 김원길입니다 하지 않고 제가 책을 낸 김원길입니다 하고 책을 준 거야. 거기 사인해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래처들이 그 다음부터 엄청 막 잘 대해주고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이렇게 눈물 나는 중학교만 나오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구두 회사도 차리시고 매출이 300억이나 되시고 직원 식당도 운영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짱입니다. 짱. 그리고 막 다들 팬이 돼버려요. 팬심이 만들어진 거예요. 앵커링.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책을 좀 한 30페이지만 읽다 보면 그 사람의 팬이 돼요. 뇌에다가 닻이 내려지거든.
그래서 이분은 그걸로 아주 톡톡한 효과를 봐서 나중에 재미 들으셔가지고 저한테 저 너무 재미 봤어요. 이번에 책을 선물로 줘가지고 영문판도 낼래. 영문판.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영문판 번역해서 내줬더니 그걸 가지고 이태리에 들고 가. 이태리 구두장인한테. 이태리 선물로 주니까 그분도 너무 감동적이라고 막 좋은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 이분도 저희 출판사 클라우드9에서 내드린 책이에요. 근데 최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손정희 뭡니까 그 손정희 펀드 2조를 투자했어요. 야놀자에게. 야놀자 이수진 대표가 저희랑 4년 전에 만났는데 책 내고 싶대. 그래서 야놀자가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앱이래. 앱 회사래. 근데 뭐 하는 앱인데 근데 약간 부끄러워해. 모텔 앱이래. 모텔 앱. 그래서 젊은 애들은 많이 알겠네. 근데 저는 뭐 20대는 아니라서 모텔을 애용하진 않아서 잘 몰랐어요. 라고 했더니 이수진이라고 해서 여자분이 어떻게 모텔 앱을 세웠지? 라고 해서 이제 예쁘겠다. 이름이 예쁘니까 하고 이제 쫄래쫄래하고 강남 어디 첫 미팅을 나간 거야. 그랬더니 시커먼 남자 사장님이 저렇게 그때 30대밖에 안 됐어. 막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되게 겸손하시더라고, 겸손. 그때는 매출액이 뭐 100억, 200억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막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셨는데 반응이 좀 좋은 모텔 앱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저 책을 내서 자기가 10년 동안에 눈물겨운 사실 모텔에서 청소하던 분이거든요. 저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천의 고아의 전형이에요. 고아야, 고아. 어렸을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마저도 중학교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진짜 천의 고아로 막 어렸을 때부터 무슨 청소 막노동 안 해본 일이 없는 거 아주 진짜 불우한 진짜 흙수저의 전형인데 저분은 지금 뭐 2조 투자를 받아가지고 갑부가 됐어요. 갑부가. 그때 저희랑 책 내서 1년 만에 하얀색 벤츠를 타고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밥을 사실 때 아주 좋은 한정식 풀코스로 그때 밥을 사셔서 2조 투자 받기 전부터 책 내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잘 풀려가지고 책 내고 나서 그때 600억 투자 처음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라운드 2 해가지고 800억 투자 받아가지고 몇 억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불과 한 달 전에 저기 일본의 손정희 회장한테 2조 무려 2조는 쿠팡이 3조 받은 거고요. 2조가 우리나라 국내 스타트업 투자액 중에 2등이에요. 2등. 어마어마한 거야. 한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여러분 모텔 앱에서 시작했고 모텔 청소부로 눈물겨운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리스타트. 저 책 한번 꼭 보세요. 눈물겨운 자기의 10년 동안의 사장 분투기야. 분투기. 자기가 어떻게 모텔 청소부에서 앱을 개발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저 책을 저희가 딱 가제본이라고 책을 만들기 전에 가짜로 이렇게 뭐 그 더미 만들어서 딱 갖다 주면 눈물 줄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하여튼 그때가 생생합니다. 기억이. 이렇게 좋은 두꺼운 명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리스타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저 책을 내서 저희가 강연회를 많이 잡아드렸어요. 그때 뭐 어종철, 이영석의 꼴통쇼에도 잡아드렸더니 그때 꼴통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저거 강의 들으려고 그때 뭐 한 300명쯤 왔어요. 뭐 이렇게 애프터 회식은 안 가셨지만 하여튼 그때 많은 사람이 팬이 됐다고 그다음부터 계속 저분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나도 롤 모델이에요. 투자 받는 법도 알고 싶어요.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접근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잘 됐어요. 팬들이 많이 생겼다. 그다음에 숨은 귀인들이 잘 알아봐 준다.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돼요. 대신 이벤트를 계속 해야 돼. 뭔가 책을 내고 가만히 엎어져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뭔가 아까 전지현 그 편의점 하시는 분처럼 자기 부스도 차리고 하면 회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조선일보 기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용진 저자 저희 아는 분도 빚이 한 10억 정도 있었던 분인데 책 내고 나서 어디 1조 매출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가셨고 엄청나게 지금은 뭐 잘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이랑도 밥을 먹었는데 저분도 저희 저자인데 저분은
저희한테 갑자기 밥 먹다가 장 대표님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 줄 아세요? 그래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책 때문에 된 거예요, 책. 그래서 책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책이 하나도 안 팔렸고요. 그냥 제 생각을 열심히 적었어요. 그냥 이상적인 사회는 이런 것이다. 이런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뭐 이런 걸 자기 지론을 막 설파한 거예요. 책에다가 한 300쪽 되게. 그걸 어디 그때 유명한 당대표 여자 대표님에게 선물한 거야. 선물. 그냥 택배로. 아는 사이도 아니야. 그냥 택배로 보낸 거야. 택배로. 그랬더니 그분이 보고 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어?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싶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이에요. 감옥에 계신 분. 대통령까지 하셨던 그분이요. 여자분.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이 그분밖에 없잖아. 하여튼 그분을 만난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뭐 한참 뭐 잘 나갔잖아. 당대표도 하고.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낙점을 받은 거야. 이번에 다음 총선 때 비례대표 10번 이내로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줄만 잘 붙들어 매세요. 그랬더니 된 거야. 국회의원이. 책 하나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밥 먹다가 하시더라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체할 뻔했어요. 야, 여기 책 하나 때문에 진짜 국회의원도 되는구나. 물론 이분은 재선에는 떨어지셨지만 하여튼 국회의원 배지는 달았잖아. 가문의 영광이지. 원래 멋진 분이긴 한데 책이 아니었으면 국회의원이 될 일이 없었어요.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책을 써야 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책을 써야 되는 이유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책을 써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죠. 그러면 이왕 책을 쓰는 거면 그냥 책을 쓰면 안 되겠지. 그냥 자비 출판을 자기 만족 회고록 수준으로 나는 말이야 6.25 때 이렇게 살았고 뭐 거의 인생 정리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 젊잖아. 젊은데 그런 책을 쓰면 아무도 안 봐요. 자기 일기장 수준의 책을 쓰면 아무도 안 본다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해. 브런치 블로그에다가 연재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일기장을 쓰고 앉았다고. 그러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런치 뭐 열심히 써서 출판사에 계약은 했는데 안 팔리거나 특히 블로그 연재로 했는데 안 팔리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특징이 왜 그러는지. 자, 그래서 이왕이면 팔리는 책을 써야 된다. 그 방법이 9가지가 있다. 9가지. 이거 하나 접고 9가지 이렇게. 자, 첫 번째 비결. 완벽주의를 버려라. 완벽주의를 버려라. 박사가 아니어도 된다. 꼭 박사 어디 무슨 전공에 박사여야만 책을 쓰나요? 전혀 아니죠. 준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혼자 공부해도 돼. 아니면 전혀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이쪽 주제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거나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통찰력이 좀 있어. 이러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일본의 100살 먹은 한글, 아니 일본어겠지.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 할머니야. 근데 시집을 냈죠. 근데 저기 적혀 있죠. 105만 부가 나갔죠. 일본에서. 한국에서 번역됐는데 50만 부 나갔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 할머니는 글을 배운 적이 없어. 80 몇 세에 우리가 노인학교 뭐 이런 데서 처음으로 일본어 표기법, 히라카나, 가타카나를 처음 배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구어, 입말로 쓰던 그런 말을 시로 쓴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시니까. 길게는 쓰지 못하겠고 그냥 짧게 툭툭 던지듯이 쓴 거야. 그런데 저 책이 처음에는 자비 출판으로 냈어요. 자기 돈으로. 그런데 주위에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할머니 시 읽고 내가 울었잖아. 이거 정식으로 출판사에 우리가 밀어볼게. 응? 한번 내보면 안 될까? 그래서 냈는데 세상에 100만 부가 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지. 그리고 여러분 에카르트 톨레라고 세계적인 영성가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성, spirituality 이쪽이 관심 있는 분은 좀 아실 텐데 저 사람이 원래는 거지였어요. 거지. 넝마 저기 그냥 길거리에서 엎어져서 자고 있던 그냥 노숙자였다고. 노숙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이 존재의 의미는 뭘까? 왜 살까? 이걸 어느 날 밤 그냥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치열하게 하룻밤 만에 고민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 고민의 수준이 저기 우주의 끝까지 어디 도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세계적인 어떤 깨달음을, 세계적이라고는 말 못하겠고 뭔가의 깨달음을 얻은 거야. 이렇구나. 이 세상이 달리 보이네? 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이 사람은 거지니까 어디 뭐 스탠퍼드 대학든 어디 유명한 대학교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어.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대학생들이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지가 눈빛이 심상치가 않거든. 초롱초롱 빛이 나고, 여러분 뭔가를 깨달은 사람은 여기 뒤에 아우라가 생기거든요. 아우라 뒤에 후광이 생기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해. 눈도 막 초롱초롱하고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이 거지를, 이 사람 범상치가 않다. 뭔가 특히나 말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또 깊이가 굉장하거든. 그래서 이 대학생 3명이 이 거지를 자기네 교수한테 데려간 거야. 교수님, 이 사람 좀 봐주세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랬더니 교수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무슨 거지를 이제 데려오냐, 할 게 없어가지고 이놈들이 학점 받으려고 뭐 별짓을 다 하네. 그랬는데 1분 만에, 대화한 지 1분 만에 교수가 무릎 꿇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했잖아. 그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그렇게 뭔가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에카르트 톨레가. 그래서 낸 책이 Now,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책 있잖아. 여러 가지 뭐 지구 뭐 이런 책도 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박사예요? 공부한 적도 없어. 혼자 생각한 거야. 혼자 통찰. 이 사람은 비록 좀 특이한 케이스로 하룻밤 사이에 통찰이지만 굉장한 뭔가의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걸 책으로 낸 거야. 그래서 전 세계적인 수천만 부, 천 몇백만 부가 팔렸죠. 그리고 세계적인 영성가로 지금은 영성 코칭하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수학 못했다, 미적분까지 내가 미적분 나 모르니까 이거 수학 문제 못 푼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책을 쓸 때는 내가 구구단밖에 모르면 그 구구단을 아니면 그림으로라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책쓰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게 실제 제가 아는 대표가 개발한 그 수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땡 수학이라고. 거기서 실제로 그림만 가지고 모든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도형, 그다음에 원 그리기, 이런 거 가지고. 그 방법으로 초등학생한테 서울대학교 입학 시험 문제, 그걸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낸 거야. 서울대생이랑 누가 더 빨리 푸나를 시합했는데 초등학생이 3분 더 빨리 풀었어요. 그림만으로. 그 미적분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미적분을 모른다고 해서 책을 못 쓴다, 이런 식의 변명은 하지 마시라. 내가 아는 수준에서 풀어내시면 돼요. 여러분이 20대라면 20대의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이 이미 40대가 돼버리면 20대의 이야기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스탠스가 달라지면 그때의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딱 쓰시면 돼요. 그런 자신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거 시, 아까 그 백세 할머니 약해지지만 시 한번 읊조리고 갈게요. 이런 식이야.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그렇고, 비밀. 예, 요건 한번 우리 최은아 선생님 한번 낭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낭낭하실 것 같아요, 왠지. 이따가 선물 드릴게요. 최은아 선생님 읽어주시면. 나 말야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그렇지만 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격려받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는 소리는 하지 않아. 98살에도 사랑은 한다고, 꿈도 꾼다고, 구름이라도 오르고 싶다고. 이런 식의 시예요. 되게 잘 썼죠? 그 무학 할머니 치고는 엄청나게 따뜻하잖아. 일단 이 사람의 시의 컨셉으로 말하자면 따뜻한 위로의 시집이에요. 위로의 시집.
이래서 105만 부가 팔린 거야. 심지어 글을 쓸 줄도 모르는 할머니였는데 처음 노인학교에서 배운 그 끄적끄적 글씨로 시를 쓴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최은하 선생님한테 부탁드렸냐면 제가 읽다가 울어버려 저번에 한번 운 적이 있어요. 제가 시를 낭독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그런 추태를 보이지 말자 그래서 남을 시킨 거야. 그래서 간신히 넘어갔네. 아까 이 첫 번째 시 읽는데도 약간 울컥할 뻔했잖아. 제가 약간 감성파거든요, 여러분. 보기와 다르게 잘 울어. 예. 그러다 보니까 울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문정임님,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울음에 웃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저런 사람 좋아. 예. 울음을 웃음으로 갚는 사람.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따뜻한 시. 그러니까 이게 허례허식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한마디로. 허례허식 막 폼 잡고 막 뭘 제대로 써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그냥 마음을 쓴 거야. 마음 툭 던지듯이. 그랬더니 자식에게 따뜻하게 그냥 안아주는 그런 시가 나와버린 거지. 거기에 온 국민이 반응을 한 거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책을 팔리게 쓰는 두 번째 비법은 하이 컨셉으로 써라. 이거예요. 하이 컨셉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컨셉은 컨셉인데 여러분이 모든 팔리는 음반, 영화, 책 이런 모든 것에 책과 영화와 음반은 팔리는 그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팔리는 컨셉은 하이 컨셉으로 해야 돼. 하이 컨셉은 뭐냐면 내 컨텐츠가 빙산만큼 커 이렇게 커다랗게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이 밑에 엄청난 80%의 그 커다란 부분은 가려놔야 돼. 대중에게 어필할 때는. 마지막에 어필할 때는 뾰족한 끝은 엣지, 그 꼭지점 단 하나로만 어필을 해야 되죠.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이 꼭지점으로만 어필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이 컨셉 어필이라고 해요. 이걸로 써야 돼. 이건 단순화의 힘이죠. 단순화 시켜야 대중들은 반응한다. 스티브 잡스가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철학은 단순화예요. simplification, simplify. 그래서 다 구겨 넣으라고 항상 이걸 주장했죠. 직원들한테. 이게 이제 컨텐츠로 말할 것 같으면 하이 컨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 업계에서 이거 하이 피치라고 불러. 피치. 설득을 하는데 하이, 높게 하나만 설득해라. 꼭지점 하나만, 포인트 하나만 짚어라. 이 얘기예요. 다 같이. 예를 들어 이 영화 샌드라 블록이 개고생했던 저 영화 스피드죠. 나온 지 한참 됐지만 저 고장난 버스에다가 버스를 고장 내놓고 저기다 폭탄을 달아놓은 거야. 테러범이. 고장난 버스에 폭탄을 달아놔서 어딘가에 부딪히는 순간 버스에도 폭발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죠. 근데 키아누 리브스가 특수 요원이야. 그래서 샌드라 블록과 승객들을 살리려고 저 버스에 올라탄 거야. 근데 샌드라 블록한테 저 휠을 맡겨놓고 1시간 동안 계속 내달리기만 하는 그런 영화죠. 엄청 긴장감 짱이야. 저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스피드 영화 나온 지 오래됐지만 진짜 재밌어. 진짜 1시간 내내 손에 땀을 쥔다니까. 곧 터질 것 같아. 그리고 막 저거 샌드라 블록 완전 초짜라서 어디 부딪힐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샌드라 블록의 데뷔작인데 엄청 재밌어. 근데 저런 영화를 한 문장으로 하이 컨셉으로 뽑아라. 그러면 이렇게 뽑을 수 있어. 버스 위에서 펼치는 다이하드다. 한 문장으로 뽑았죠. 얼마나 명쾌해. 버스 위에서 펼쳐지는 절대 죽을 듯이 죽지 않아. 다이하드야. 그렇게 뽑을 수 있죠. 저렇게 피치를 하는 거야. 영화 투자 받을 때는 저 스피드 영화 이번에 투자 받을 건데 저 영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영화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버스 위에서 펼치는 다이하드 같은 영화입니다. 라고 하면 투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스필버그 감독이 항상 주장한 핵심이에요. 영화를 설명할 때는 하이 피치로 해라. 맨 인 블랙 영화도 무슨 영화예요? 물어보면 이 영화는 말이죠. ET들을 상대로 한 고스트 버스터즈 같은 영화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 피치예요. 우는 남자 따뜻한 남자 이현주님 감사합니다. 정이 많은 사람은 눈물이 많대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예. 자, 맨 인 블랙. 그래서 이제 모든 건
책도 마찬가지다. 하이 컨셉으로 써라. 왜냐하면 단순할수록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송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송곳. 그래서 여기 이게 송곳이라고 치면 모든 내 컨텐츠가 많은데 모든 걸 다 대중에게 어필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 하나만 짚어가지고 뾰족하게 해서 독자들의 심장을 콱 찔러야죠. 송곳이 찌르듯이. 그래야 관통할 수 있다. 그래서 책 구성은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챕터 1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why, 왜 봐야 되나를 언급하시고 2에서는 왜, 주된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시고 보통의 책들은 how가 뒤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하이 컨셉하고 연결된 그런 겁니다. 수미일관 해야 된다. 컨셉을 아무렇게나 잡지 말고 머리, 수, 꼬리, 미, 머리부터 꼬리까지가 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제목이나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서 60% 정도 중요하다고 봐요. 옛날 한 10년 전에는 우리가 출판계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야, 제목 장사가 반이야. 제목이 반이야.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제목이 60%야예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 미디어 스마트폰 볼 게 너무 많아. 넷플릭스도 있고 너무 많아서 책에 눈길을 잘 안 줘. 그래서 순식간에 눈길을 사로잡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제목 한순간에 눈길을 사로잡는 유일한 것은 표지야, 표지. 표지에 특히 제목이죠. 부의 추월 사선. 이거 아주 하이 컨셉으로 잘 잡은 책이에요. 얼마나 직관적이야. 표지에다가 아예 차선을 그어버렸네. 추월 차선을. 그죠? 그리고 제목도 얼마나 잘 뽑았어. 부는 부인데 느리게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시간 없어. 빨리 부를 쌓고 싶어. 추월해서 가고 싶어. 이런 니즈를 반영했죠. 추월 차선으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했고 여기다가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 The Millionaire Fast Lane. 이게 이제 원제인데 Fast Lane, 추월 차선. 이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밀리어네어가 되는 Fast Lane, 추월 차선이다. 아주 잘 뽑았어요. 수미일관. 근데 저 책이 표지만 잘 뽑은 게 아니고 본문도 다 수미일관해요. 되게 추월 차선의 재테크 방법을 1부터 5가지, 10가지, 7가지 뭐 이렇게 다 나열을 한 거예요. 주식이나 그러니까 저 책의 핵심은 그거죠. 자기 자산을 가져라. 소비를 하지 말고 내가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뭐 노동자가 되지 말고 자산가가 되라. 뭐 이런 거예요. 능동적인 어떤 부의 능동성 이런 걸 해야만 빨리 너희들은 훨씬 빠르게 추월 차선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야놀자 대표 이런 분이 추월 차선에 올라선 거죠. 저분은 불과 3, 4년 만에 지금 100억대 자산가가 돼버렸는데 원래 흑수저 고아에서 그죠? 그게 이제 왜 그런 거예요? 그분도 추월 차선 투자를 받은 거잖아. 회사라는 자산을 세워서 투자를 받아서 순식간에 이렇게 부자가 된 거죠. 월급쟁이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처럼 저렇게 컨셉이 곧 제목이 돼야 되고 제목에서 나눠져서 부제와 홍보 문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30대 억만장자가 가장 빠른 부자의 길 저기 추월 차선에 밑은 홍보 문구 저게 제목을 풀이하고 있죠.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써야 돼요. 엉뚱깽뚱하게 좋은 말만 쓰면 안 돼. 이 목차도 역시나 제목에서 다 나눠진 거예요. 소목차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소목차가 채워진 게 본문이 돼야 돼요. 자, 이렇고요. 그래서 수미일관하게 컨셉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자, 네 번째입니다. 팔리는 책을 쓰는 네 번째 비결은 책을 쓸 때 여러분이 자료 타령을 많이 하세요. 자료 타령. 그걸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외부 자료를 무시해라. 자료 의존병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자들이 책을 빨리 못 쓰는 제가 27년 동안 지켜봤는데 교수님들이 특히 책을 못 쓰거든요. 빨리. 교수님들의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논문 찾다가 볼일 다 봐. 논문 자료 찾다가 이번에 해외 논문 좋은 게 나왔는데 이거 빨리 번역해서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1년이 지나버려. 그러면
교수님 이거 1년 전에는 핫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기 김이 다 새버렸어요. 지금 못 써요. 교수님 버리세요. 그래서 원고 버려야 되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이 먹물들이 책을 빨리빨리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의하신 적도 있는 우리 줌 아카데미에서 강의하신 적도 있는 유영만 교수님 같은 교수님은 특이한 분이죠. 그럼 그분은 뭐 거의 월간지처럼 내잖아 책을 월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판계에서 우리 유영만 교수님 월간 유영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드려요 항상. 그래서 아 교수님은 또 월간지 내셨네 이러는 거 항상. 그래서 월간지처럼 매번 그렇게 내시니까 그것도 대단하신 거죠. 교수의 허례허식이 없는 거지. 보통 교수들은 이렇게 근엄하게 막 자료 막 이렇게 하다가 볼일 다 본다. 자료 찾다가. 하여튼 뭐 좋은 겁니다. 자, 자료 의존병에서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 의존을 버리면 자기 생각이 곧게 설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의 축을 먼저 세워야 자기 컨텐츠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대부분 자료 타령하는 분들은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 자료 짜집기야. 자료 짜집기만 하면 자기만의 컨텐츠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한 책인데 유수연 씨라고 YBM 시사영어사 시절에 만났어요. 그때 새끼 강사였는데 그때 굉장히 당차고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강사님은 자기계발서를 써서 나랑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 책을 위즈드 마우스에서 제가 내줬는데 45만 부 팔았거든요. 국방부 필독도서로 2번 선정돼 가지고 국방부에서 나라 돈으로 12,000부를 사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나중에 45만 부 저랑 신나게 팔았거든요. 와 진짜 미친 듯이 팔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막 쑥쑥쑥 나가는 거예요, 책이. 막 하루에도 막 10만 부씩. 하루에 10만 부는 뻥이고요. 하루에 10만 부는 말이 안 되고 하루에도 막 10,000부씩 주문이 오고 막 그러면 신나요, 진짜. 인쇄가 막 팍팍팍 쌓이는 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롯데 호텔이 아니라 저희 하얏트 남산 거기서 쏘겠다고 45만 불을 팔았는데 하얏트 호텔 뷔페 약하지. 그래서 내가 저 자님 좀 야간데 이것은 많이 야간데 그랬더니 뭐 또 쏠게요 뭐 그러더니 소식이 없더라고. 하여튼 바쁜가 봐. 그랬고 하여튼 이분은 이 책 베스트셀러 되고 나서 방송에서 안 부르는 데가 없었고요. 뭐 TVN 이런데 김미경 원장님하고 동급으로 혼자 5번 단독으로 나갔고요. 스타트강쇼 이런데 엄청 잘 나가죠. 이 책이 왜 지금 샘플로 나왔냐면 이분이 그래도 특이한 게 책을 쓸 때 자료 의존을 하지 않았어. 전혀. 자기 생각만으로 쓴 거야. 그것은 참 칭찬하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이제 글에 좀 자신 없어 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보조 작가 글을 도와주는 사람 붙였거든요. 처음에 위즈드 마우스에. 그랬더니 이 글이 너무 맹맹해진 거야. 갑자기 색깔이. 이 사람의 매력이 거친 매력이거든요. 엄청 거칠고 센 여자야. 센 언니. 근데 그 매력이 갑자기 너무 순딩이가 돼버린 거야. 순딩이. 그래서 나도 조금 갸웃했고 그다음에 이 저자도 이거 전혀 거친 맛이 없어서 제가 다시 써야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고쳐서 다시 거칠게 야 1년만 딱 머리 비우고 뭐 굴러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야 기회는 머리부터 들이미는 거야. 그래야 몸은 자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 나는 그런 식으로 강남대밖에 안 나왔지만 강남대 그것도 뭐 어디 재수해가지고 삼수해가지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뭐 연봉 10억이잖아? 막 이러면서 엄청 센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학벌 진짜 보잘 거 없어요. 근데도 지금은 최고의 몸값이죠. 개인 앞으로 30억 투자도 받았고 TVN 이런 데도 막 엄청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의 매력은 자기만의 컨텐츠를 책을 딱 세운 거야. 거칠지만 내추럴하게. 이게 매력이었다. 특히 이제 처음 원고를 초벌로 쓴다고 할 때는 특히 자료를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팔리는 책을 만드는 비결이다. 그다음에 제가 내세우는 트레이드 마크 중에 글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글과목. 나도 작가다. 제가 이제 주로 저와 책 쓰기 하는 분들은 과목에다가 가둬버려요. 제가 하루 동안. 주로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했을 때는 카페에다가 제가 가둬버렸어요.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가뒀더니 엄청 많이 쓰신 거예요. 다들. 집에서
제가 1년 동안 쓴 것보다 오늘 하루 동안 쓴 게 더 많아요 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A4 40페이지씩 막 쓰셨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둬놓으니까 진짜 잘 쓰는구나 사람들이. 그때 혹독하게 제가 허리 아파요? 아 저기 차 좀 다시 드시고 오세요. 그냥 어디 딴 데는 못 갑니다. 제가 다 핸드폰도 압수하고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강제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프로 작가들은 글을 프로로 쓰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둘 줄 알아. 그게 그렇게 하는 분이 이회수 소설가 그분이죠. 저기 실제로 자기 집에다가 철문을 달았어요. 저렇게 감옥처럼. 근데 이회수 씨 최근에 아프죠? 지금 아파가지고 중풍 걸리셔가지고 이분이 젊었을 때 너무 술 담배를 많이 하시고 방랑객처럼 막 온갖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막 노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이 드시니까 조금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렇지만 저분의 집필 방식이 글감옥이에요. 자기를 집에다가 감옥에 가두고 내가 이 글 다 쓰기 전에는 나 절대 바깥에서 나 내보내지 마 부인 알았지? 삼시세끼만 저 밑에 철문 사식으로 넣어줘. 새끼만 넣어.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쓰곤 했어요. 소설가 조정래 씨도 마찬가지예요. 글 감옥에다가 가둬야 돼요. 그 방법은 제가 자세히 나중에 인연이 되면 알려드릴 테고. 이게 힘들다면 글 감옥 메이트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자기 친구 중에 예를 들어 요즘에 코로나니까 여러분이 줌으로 화면 틀어놓고 서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야 너 일어났냐? 똑바로 모닝콜 해주고 야 일어났어? 오늘도 써야지. 출근하기 전에 우리 2시간씩 쓰는 거다. 그래서 근데 얼굴은 서로 부시시하니까 볼 필요 없고 손만 서로 카메라를 비추게 하는 거야. 타다닥 열심히 쓰고 있군. 그래서 서로 감시하는 거야. 서로 감시. 제가 코칭하는 사람 두 여자분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 만에 300페이지를 둘 다 쓴 거예요. 둘이서 그렇게 서로 메이트를 하니까 순식간에 나오더라고. 강제성의 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화면만 보여주고 이건 제가 듀얼 모니터로 쓰는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리는 책을 쓰는 6번째 비결. 네, 거의 다 와갑니다. 여러분 마무리 돼갑니다. 힘을 냅시다. 엉뚱깽뚱. 예. 자, 후진 없는 전진을 해야 된다. 팔리는 책을 쓸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뒤돌아보지 마라. 원고를 자꾸 고치는 사람이 있어. 쓰다 말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다가 조금 아주 쥐꼬리만큼 써놓고 그걸 표현 고치느라고 하루 종일 써놓은 거 보면 한 덩어리 써놓고 하루 다 썼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이 대부분 이런 성향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암시를 거세요. 내가 오르페우스다. 오르페우스는 우리 인문학에 정통하신 우리 박대호 대표님 잘 아실 거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유명한 지상 최고의 노래꾼이 있어. 싱어. 최고의 싱어. 오르페우스가 한번 노래를 부르면 있잖아요. 날아가던 새가 뚝 떨어져. 노래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사슴이 물 먹다가 살에 들려. 노래에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곰이 무릎 꿇고 들어. 거의 온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는 노래꾼이에요. 한번 노래 부르면 다들 그냥 뭐 눈물 줄줄줄 흘리는 그런 최고의 노래꾼이죠. 근데 이 사람이 뿅 가가지고 반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에오리디케. 근데 에오리디케가 사고로 죽었어요. 저승에 에오리디케가 혼자 갇혔잖아. 그래서 오르페우스가 너무 슬퍼하다가 나중에 머리를 쓴 거야. 내가 저승까지 찾아가서 저승사자들을 설득하리라. 그래서 내려간 거야. 저승까지. 자기는 죽지도 않았는데. 신하니까. 하여튼 내려가서 오르페우스 제 부인을 제발 꺼내주세요. 그러니까 다들 콧방귀를 뜬 거야. 야 저승에 한 번 왔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너도 저승 갇히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선물로 노래를 10곡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니까 10곡이 뭐예요? 한 3곡 끝나기도 전에 저승사자들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다들 무릎을 꿇은 거야. 알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는 너라면 부인을 데려갈 자격이 있다 해서 부인을 데려가라고 한 거야. 저승에서. 그래서 데려가고 있죠. 단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 항상 조건이 붙죠. 뒤를 돌아보면 돌로 변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에우리디케가 저승의 마지막 터널 끝까지 가기 전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네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걸 조건으로 건 거야. 그랬는데 이제 다들 굳세 마음으로 안 돌아보고 갔겠지. 누군들 돌아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막판에 거의 돌불에 걸려가지고 에우리디케가 와락 어딘가에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오르페우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고개를 샥 돌렸죠. 그 순간 돌이 돼서 저승에 영영 갇혀버리는 이 슬픈 이야기. 여러분 책 쓸 때 내가 고쳐쓰기 뒤돌아보면 내가 돌로 변하는 에우리디케다 라고 생각하고 쓰시라고. 이 얘기하려고 좀 썰이 길었네. 아이고 참. 예, 좀 웃깁니다. 하여튼 내가 에우리디케다.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쓰면서 고치고 그 순간 고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진전이 안 돼요. 도무지. 진전이 안 돼. 네. 이현주 해무아라게님 반갑습니다. 스카이 아카데미님 여러분 많이 오셨네요. 예, 제가 잠깐 여러분 누구누구 오셨는지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오셔가지고 역시 우리 줌 아카데미는 파워풀 하십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자 그래서 후진 없는 전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후진 없는 전진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빠르게 전체 윤곽부터 빨리 완성을 지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기가 훨씬 빨라요. 책을 쓸 때 먼저 얼개를 빠르게 써놓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후다닥 쓴 다음에 얼개를 채워 넣는 식으로 책을 써라. 그런 식으로 쓰신 분이 우리 하버드 대학교 박사님까지 하신 저분 누구예요? 도월 김용옥 선생님이십니다. 저분도 하루 만에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저분이 왜 책을 하루 만에 썼냐면 55세인가 돼서 치질에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하루 만에 써볼래. 붓펜으로 심지어 타이핑도 아니고 붓펜으로 막 갈게 써버린 거야. 자기 에세이를. 그런데 제가 도월 김용옥 선생님 팬이거든요. 수십 권을 사봤지만 저 책이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어.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마다 책이 제가 집에 수천 권이기 때문에 이사할 때마다 책을 다 버리거든요. 많이. 저 책은 저의 이사 10년 경력에 살아남았어. 너무 재밌어서. 저 책이 왜 재밌냐면 하루 만에 써서 재밌어요. 확 하고 쓰면 여러분 확 하고 쓰면 magic, something magical. 아주 마법 같은 일이 어떤 기운이 스며요. 근데 좀 쓰다가 조금 깔짝깔짝 쓰면 그 기운이 다 사라져 버려. 마법 같은 게. 그래서 확 써야 된다. 비결 7번째, 팔리는 책을 쓰는 7번째 비결은 입문자 레벨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비밀인데 이거 잘 안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 또 소중한 여러분 많이 후기 써줄 거죠 나중에? 예, 강의 후기를 다 남겨주실 걸로 믿고 제가 지금 비법을 마구 퍼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출판계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항상 언제나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데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책들이에요. 무조건 그래요. 이건 100%야.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이다. 그래서 무슨 첫걸음 뭐 이렇게 시작하는 책들 있죠? 그건 무조건 팔려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인데 제가 쓴 두 번째 책인데 저 종합 베스트셀러 52등 했어요. 그다음에 뭐 영어 분야는 당연히 전 서점 베스트 1등 했고요. 우주에서 제일 쉬운 영어책 해가지고 제가 레오짱 저 해서 제가 여기 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이건 화면이 커지네. 그래서 레오짱 예, 저의 이름이죠. 예, 베스트셀러. 우주에서 제일 쉬운 영어책 종합 베스트 52위, 영어 베스트 1위. 현 보유 재고 100권 이상. 이건 잘 팔리기 때문에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서점에서. 여러분 재고 상황을 보면 책이 잘 팔리는지 알 수 있어. 재고가 막 0 막 이러면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저의 두 번째 책이었는데 막 바로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제 인세가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한 달 만에. 인세만. 인세 10%였는데 한 달 만에 10,000부 이상 팔렸다는 얘기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팔았고요. 제가 인세가 1,000만 원이 뚝 갑자기 꽂히면 용돈이 이거 뭐 어디 뭐 밥집을 어디를 가지? 뭐 이런 고민, 행복한 고민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차도 바꾸고 싶고 막 그런 좋아요. 근데 이 책이 왜 팔렸냐? 충실하게 저는 그 문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판의 생리 입문자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그렇잖아. 우주에서 오죽 쉬우면 the easiest in the universe야. 우주에서 제일 쉬워버려 그냥. 해서 영어책을 딱 썼더니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더라고. 나는 어른들이 읽으라고 썼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많이 봤어요. 저 책을. 엄마 저 책 재밌을 것 같은데 사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 SNS 친구 중에 우리 아이가 저 책을 보고 중학교 때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이런 학부모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팬덤은 오래 가는 것이구나. 좋았습니다. 근데 이 책이 팔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입문자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8번째 거의 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일상어로 쉽게 써야 돼요. 논문체로 쓰면 절대 안 팔립니다. 책이.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 책이라 해도 쉽게 써야 돼요. 일상어로 써야 된다. 논문어의 반대말이죠. 네.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말이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연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길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제 롯데시네마에 갔는데 거기서 아이스 빙수를 먹고 그 다음에 예쁜 단발머리를 한 여자친구와 아이스 커피도 사고 문장이 안 끝나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도 실제로. 진짜로 자기도 모르게 말이 줄줄줄. 특히 제 SNS 친구분 중에 특히 만연체 장인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문장이 절대 안 끝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세봤어. 문장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이 사람은? 페북에다가 항상 이제 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를 많이 받으시는데 상호 부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좋아요 막 몇백 개씩 받으시는데 이분의 특징은 오늘은 뭐 제 월미도가 집인데 월미도에서 커피를 한잔하며 뭘 했으며 이 사람이 만연체의 특징은 며로 끝나. 며. 그래서 문장이 절대 안 끝나. 뭐 했으며 오늘은 석양을 바라보며 뭐 했고 회도 먹었으며 이래가지고 한 10줄 정도를 한 문장으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은 진짜 만약에 이런 사람이 투고한다 그럼 바로 잘라버리지 제가. 아예 자격이 없는 거. 근데 이제 패친이니까 제가 유지하는 거지. 네. 만연체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왜냐하면 독자들이 숨을 못 쉬잖아. 책을 읽다가 계속 읽다가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언제 끝나? 그러다가 아이고 숨가빠. 이 문장이라는 건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끊어주는 거야. 탁탁탁 끊어줘야 단문이 좋아요. 그래서 초짜일수록 짧게 쳐줘야 힘이 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자기 연설문 쓸 때 그 연설 강원국이라고 그 연설 보좌관 하던 분이 책을 많이 내는데 그분한테 항상 여기 강군 연설문은 항상 단문으로 쓰게 탁탁 치고 나가야 말에도 힘이 있네. 이렇게 항상 요구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책도 단문으로 탁탁 치고 나가야 리듬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풀이를 잘 해줘야 돼. 잘 풀어줘야지 혼자 막 제가 인공지능 책 쓴다고 막 AI 뭐 딥러닝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비유를 많이 들어주면 좋아요. 비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게 비유잖아. 비유를 해주면 사람들이 감성적이 돼. 촉촉해진다고. 일단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 말랑말랑해져서.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이 이겁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최 사장 저 사람 팟캐스트로 유명해졌는데 저 책을 자기 이제 팟캐스트 모음집을 그대로 그냥 스크립트를 가져다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말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대화치기 때문에. 그래서
쉽고 일상어를 썼고 단문으로 탁탁 쳤고요. 풀이를 되게 열심히 잘했더라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비유도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저 책이 초짜 저자가 쉽게 쓰는 어떤 교본처럼 추천할 만하겠다 해서 제가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저 책이 부족한 게 이거야. 유머. 유머가 없어. 유머를 좀 써야 돼요. 저처럼 제가 강의할 때 유머 가끔 쓰잖아요. 이렇게 아까 우리 제가 울 때 웃어주시는 문정임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정임이 또 빵 터지시고 저렇게 저런 거 좋잖아. 한 번씩 건드려주고 이런 유머. 유머는 뭐예요? 거리감이죠. 거리감 어떻게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어떤 온갖 힘든 일이 있어도 약간 자기를 한 발짝 띄워볼 수 있는 메타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강의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막 여러분 쫄아가지고 막 위대한 우리 줌 아카데미에서 제가 무려 55명의 여러분을 모시고 쫄아가지고 막 여기 설명하느라 바쁘면 유머 절대 못 구사하죠. 제가 거기서 한 발짝 벗어나서 제 스스로를 메타인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머를 쓰는 거죠. 책 쓸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 글에 매몰되면 안 돼. 자기 글에서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뒤로 물러서 가지고 독자의 눈으로 이 책이 지금 독자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약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 하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유머 한번 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칠맛이 나죠. MSG 한번 쳐주시고 MSG 워너비. 그래서 다 했고요. Critical Writing Technique 마지막 이것은 이제 팔리는 꼭지의 구성법은 4가지를 비빔밥적으로 혼용해서 쓰면 좋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뭡니까? PPL 한번 들어가야지. 자, 상세 비법은 다음 페이지 영상 구매자분들께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컨텐츠를 만들면 이렇게 줌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다 녹화해가지고 이걸 다시 파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팔기도 하거니와 이 영상을 팔기도 하거니와 이 영상 자체가 나중에 내가 책을 쓸 때도 좋은 소스예요. 그대로 책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찍어놨거나 특강한 거 다 영상으로 팔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예를 들어 책으로 자기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 12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내가. 근데 이거 엄청 제가 열강을 한 거거든. 무려 2주에 걸쳐서. 이거 그냥 한번 하고 끝나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그렇게 딱 해놓고 이걸 뭐 한 3만 원? 5만 원 받고 팔면 좋잖아. 이게 바로 부의 추월 차선의 그 자동화 비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저는 그냥 어딘가에 서버에다 올려놓고 링크만 주면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 3만 원 입금됐습니다. 이거 뭐 몇 번째 강의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책 기획과 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열강을 한 적 있어. 이것도 또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한 뭐 3만 원 이렇게 딱 매겨놓고 하면 띵동 입금됐습니다. 또 3만 원. 그러면 이거 아이스 케이크 많이 사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책 쓰기 필살기. 실제로 제가 책을 쓰는 그 실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제가 쓰는지 실제로. 현장을 보여주는 라이브로. 그것도 또 아깝잖아. 버리기에. 그래서 이것도 녹화 영상을 딱 구워가지고 깔끔하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이건 조금 비싸게 막 5만 원 해도 사람들이. 부르는 게 값이야 이거. 뭐 이런 건 여러분 컨텐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다 하셔야 돼. 쪽팔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처럼 얼굴에다가 얇은 막을 하나 마스크로 하시면 좋습니다. 철판까지 필요 없어. 얇은 그냥 마스크 하나 하면 돼. 이런 것도 있지. 이건 거의 끝판왕식으로 제가 투고와 계약서, 저의 실제 계약서까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준 적도 있어요. 무려 저의 실제 계약서 막 조항, 제 인세 몇 % 받았는지, 협상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출판사를 후려쳤는지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3시간에 걸쳐 떠든 적이 있거든요. 이건 제일 비싸지. 한 10만 원 받았는데 요즘 여러분을 위해서 염가 할인 중입니다. 그래서 세트 할인 뭐 이런 거. 세트 할인 좋잖아. 세트 할인 이런 게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 그래서 책 쓰기 코스 영상을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뻔뻔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 뻔뻔하게도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 채팅창에다가 남겨버리는 이 마스크 뻔뻔함. 이렇게 딱 채팅창에 올라갔죠? 여장 책쓰기 코스 영상 안내 해가지고 4개의 코스에 단돈 10만 원.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거 딱 연결하면 여러분 어디에 연결되냐? 저희 홈페이지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뭐 이거 혼자 뚝딱 한 건데 뭐 그래도 있어 보여. 뭐 그냥 블로그로 만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웹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워드프레스로 이런 식으로 뭐 나쁘지 않아. 그래서 자 레오짱 강좌 1 뭐 이렇게 딱딱 했어요. 1, 2, 3, 4 나오고 여기 이게 세트 할인 여기 들어가 있죠. 합본 세트가가 14만 원인데 4만 원 할인해서 10만 원이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렇게 오 플러스 뭐 번들 좋아하잖아. 1 플러스 1 사람들 2 플러스 밀착 컨설팅도 팔고 막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정점이죠. 이게 10만 원짜리 이게 많이 사요.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 클릭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구글로 들어가요. 구글 설문지로 바로 들어가죠. 이런 거 다 이게 설계잖아. 자기를 자동화 시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애써서 매번 강의하지 않고 그냥 난 잠자고 있으면 띵동 10만 원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0만 원 벌었네. 그러면 뭐 아이스 케이크 수준이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잘했고요. 하여튼 이렇게 책쓰기 코스 영상 많이 애용해 주시고 Q&A 가보겠습니다. 예, 짧게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Q&A 저기 질의응답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마이크 켜고 하면 좀 시끄러우니까 저기 채팅창에다가 조용하게 길게 자기만의 사연을 적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실시간으로 적어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세요. 예. 채팅창에 궁금증 아무거나 주세요. 제가 원래 1시간 동안 이렇게 딱 전화로 컨설팅 해드리면 단가 10만 원 받는다고 써놨죠? 근데 이건 무료잖아, 심지어. 좋은 기회입니다. 책쓰기 전 마케팅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그러면 답변. 새 슬라이드를 넣고 이분의 아름쌤 카피 앤 페이스트 이렇게 책쓰기 전 마케팅 띄어쓰기 안 돼 있네요. 마케팅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편집자 출신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민감합니다. 네. 마케팅 how t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책 쓰기 전에 마케팅 준비는 보통은 이제 그렇죠. 책 쓰기 전부터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교육서 마케팅은 어렵다. 그렇죠. 책 쓰기 전부터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책 내기죠. 책 내기 보통은 한 달 전부터 SNS에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소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제목 안이 나왔어요. 제목 좋은 아이디어 주세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표지가 나왔네요. 표지 시안 3개 중에 골라주세요. 이런 거. 이게 다 바이럴이에요. 사전 홍보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전 서평단 받습니다. 사전 서평. 기대평 이런 거 받습니다. 사전에. 그다음에 예약 판매도 받습니다. 예약 판매 이런 거 좋거든요. 예약 판매가 잘 되면 서점에서 알아줘요. 왜냐하면 책이 나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뭔가 미리 주문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서점에서 좋아해가지고 이 책은 나오기도 전부터 반응이 있네? 그러면 좋은 자리에다가 노출을 시켜줘. 노출이라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거 있잖아. 오늘의 책 이런 건 뭐 엄청난 거지만 그거 말고라도 분야의 추천 도서 이런 걸로 딱 해준다고. 예약 판매 없이 책이 나와서 뭔가를 하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설득하기가 힘들어. 약간 한 템포 늦어가지고. 그래서 책 쓰기 전부터 일단은 요즘에 SNS 시대이기 때문에 SNS가 지인에게 미리 베타 테스터는 미리 책을 원고만 주고 서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서평을 어딘가 SNS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효과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하시면 돼요. 책 쓰기 전 마케팅 준비. 그리고 뭐 강연회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주마 아카데미에서 강연회 책 나오기 전에 하고 있죠. 그건 책 나오기 전에 원래라면 책이 나온 다음에 강연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책으로 바로 구매에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저는 책 나오기 전에 해버렸네. 오해할 거. 예. 책 나오고 나서도 한번 더 하면 좋겠다. 그죠? 우리 박대호 대표님.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책 나오기 전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을 몰랐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매호장이라는 사람을 인식하게 된 거죠. 인식. 살짝의 앵커링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나름 웃기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책이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되네, 이런 효과를 주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사전 뭐 강의, 특강 뭐 이런 것도 다 마케팅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책 나오고 나서 출간 후 특강은 당연한 거고, 이때는 미친 듯이 뛰셔야 돼요. 한 10번은 해야 돼요, 최소. 10회 여기저기 막 우리 박대호 대표님처럼 인성 좋으신 분들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대표님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쿠폰도 좀 보내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쿠폰을 써야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10회 여기저기 열심히 특강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노하우는 책에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전자책도 크몽이나 탈링 이외 ISBN 등록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나요?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제. 네. 국립중도. 자, 전자책도 크몽이나 탈링 이외에 ISBN 띄고 등록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나요? 네, 그렇죠. 네. ISBN이 있는데 이제 ISBN을 따야 되죠. ISBN은 출판사만 할 수 있어요. 다만 딸 수 있다. 출판사에서 대신 따달라고 해야지. 아는 출판사가 있으면, 자기가 자비 출판했다면. 전자책도 ISBN을 따고, 전자책 ISBN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전자책으로 보관이 돼요. 맞아요. 전자책으로 보관이 돼요. 이건 납본할 필요가 없죠. 그냥 국립중앙도서관에도 할 겁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책은 저희가 납본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돼. 두 권을 우편 발송. 그러면 책값의 절반, 그러니까 한 권값이 두 권에 받는 거예요. 50%로. 이렇게 되면 이제 영구 보관되는 거예요. 타임캡슐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크몽, 탈링. 크몽이나 탈링에서는 조금 더 사람들이 인심이 후하죠. 그래서 뭐 100쪽도 안 되는 책을 막 10만 원에도 사고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노하우 이래놓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지만, 좀 그 거품이 조만간 거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물 들어올 때 많이 저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책 내려고 하는데 확 끌리는 책 제목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예, 세일즈 책. 자, 좋아요. 카피, 복제, 카피, 페이스트. 내려고 띄고 하는데 확 끌리는 책 제목이 있을까요? 끌리는 제목. 이건 너무 막연한 질문인데, 약간 사실은 세일책은 이제 세일즈는 사실은 설득이잖아요. 설득의 영역, 영업, 추동,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목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제목은 좀 액티브 해야 돼. 액티브. 세일즈 책이라면 액티브. 액티브 해야 되고 능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능동성.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통은 뭐뭐 하라. 예를 들어 장문정이 쓴 팔지 말고 사게 하라. 이런 제목 좋죠. 팔지 말고 사게 하라. 자기가 애를 쓰고 일부러 막 제발 사주세요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자기가 그냥 이건 꼭 필요한데? 라고 해서 사버리게 만들어라. 자기도 모르게 니즈를 건드려라. 이런 말이잖아.
팔지 말고 사게 하라. 이런 하라체의 그런 제목이 영업책으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책으로는 좋다. 해버렸네. 오해했고, 예. 질문에 대한 답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어쩌고 박태호의 원 질문이 아니고요. 단체 사진도 못 찍고, 단체 사진! 네. 찍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연락처는 이렇게, 예. 장 책쓰기 코스 영상, 예. 지역 대표, 예. 이걸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번 더 해주는 뻔뻔함. 이런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컨텐츠를 먹고 사는 분들은 이 정도는 뻔뻔해야지. 뻔뻔이 아니고 이건 기본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돼. 그죠? 이 정도는 해야 자기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요? 나 너무 부끄러워. 내가 책을 냈는데 알리기 너무 부끄러워.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책 내면 저랑 친한 애가 박세인 씨인데, 박세인 그 파워블로거 알잖아요. 그 사람 유명하잖아. 그 친구는 이런 거, 그 친구 되게 이런 거 잘해. 그 친구는 무료로 안 해요. 특강도. 웬만하면 다 유료로 해. 자기가 책 내고 강의하는데도 무료로 안 해. 심지어. 왜냐하면 무료는 무료에 상응하는 어떤 게 생기거든. 그 기운이라는 게 사람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자기 돈을 투자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달라져. 집중력이. 자기가 투자한 게 있잖아. 근데 무료면 아예 안 들어도 되지 뭐. 내가 투자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져.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박세인 씨는 항상 유료를 요구해.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우리 친하니까 내가 하는 데서도 특강 한번 하지. 그랬더니 저는 유료로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랑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유료? 그랬더니 아니 저는 유료가 원칙이고 정색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애구나. 하여튼 정색하면서 뭐 유료이고 그다음에 이걸 녹화한 것도 나중에 유료로 팔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저한테 Q&A 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그것도 유료래. 그래서 제가 와 정말 그래서 자기 단가표까지 만들어 놨더라고. 단가표.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이랑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상담한다고 10분 상담하면 그건 얼마, 그다음에 30분 상담하면 얼마, 그걸 단가 조견표로 만들어 놨더라니까. 이래야 자기가 호구가 안 된다는 거야. 자기도 자식이 딸님 입장이고 뭐 자기 시간 쓰는 건데 다 돈으로 만들어 놔야 자기 컨텐츠를 오래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대호 대표님 너무 잘하시고 이런 부분에 앞서가시는 분이지만 저도 박대호 대표님 본받아서 자기 연락처 남기는 건 뭐 기본이지. 자기 코스 영상 판매 PR도 기본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 네, 박대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준 137편 책 쓰기 잘 팔리는 책의 9가지 비법 잘 우리 또 정리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꿀팁들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은 10만 원짜리를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10,000원짜리 2,000원짜리 쓸데없습니다. 그리고 사봤자 돈 아까워요. 10만 원짜리로 전체를 다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매는 10만 원짜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10원도 안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딴 데 책 쓰기 수업 들어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저렴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우리 장책 대표님은 링크 다시 한번 우리 줌 아카데미에 올려주시면 오늘 강연 안 들었던 분들도 좀 연결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줌 아카데미 오늘 강연 후기를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았다. 그래서 못 들은 분들은 어때요? 영상을 사라. 이렇게 좀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늦게까지 오늘 우리 강연해 주신 우리 장책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증사진. 인증사진 마지막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줌 이제 138편 우리 살림 코칭 강연이 있습니다. 근데 살림 코칭인데 이게 살림만 코칭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사진을 찍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살림을 잘하는 방법 외에도 자신을 코칭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강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38편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주위에 많은 주부님들 그리고 주부를 괴롭히는 우리 남편
놈들 이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한번 미치듯이 한번 웃어주시면 아주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하하 웃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 웃으셔야 됩니다. 예, 이 소리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고. 여러분. 예.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장시혁 대표님, 우리 주부 아카데미 회원분한테 마지막 인사 메시지 하나만 전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예, 남편 놈들이 뭐 방해하나요? 하여튼, 예, 너무 리액션 진짜 좋으시고, 정말 빵긋빵긋 이렇게 웃어주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운을 받습니다. 확실히, 뭐, 다른 데서도 강의 해봤지만, 이렇게 화면도 막 키고, 막 댓글도 막 크크크크 막 미친 듯이 달아주시고, 남편 놈 욕도 해주시고, 너무 라이블리하고 좋네,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후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를 5줄 이상. 그러니까 너무 짧게 좋았어요 땡 이런 거 필요 없고 5줄 이상 후기 적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별도로 마련한 소책자 이런 것도 이제 다 영업 비밀이죠. 소책자를 쏴드리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최종 공지하겠습니다. 주부 아카데미 방에 5줄 이상 하시는 분만 저희가 보고 소책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줄 이상입니다. 5줄 이상. 그리고 10만 원짜리 세트 사시는 분은 우리 장치혁 대표님과 만날 수 있는 1대1 그 투어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알아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0만 원짜리가 결제되는 순간 제가 박대호 대표님께 쿠폰을 계속 쏴드리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주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